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6일 평자 세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전교하였다. 우리 조종조에서 선비를 뽑던 길은 넓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선비를 뽑는 법에는 본디 정해진 규모가 있었다. 접대 말하는 사람이 사체에 밟고 서기에 마땅한 인재를 얻으려면 혈량과 효렴과 등을 본떠서 중의로 하여금 재행이 겸비되고 듣기가 성취된 사람을 널리 참가하게 하여 따로 한 과실을 설행하면 아마도 죄다 실제로 쓸만한 사람을 얻어서 내 정치를 돕고 직사를 꼭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대신 대간이 다 말하기를 천거는 조종의 제도가 아니며 당초 천거할 때는 공정하지 않은 패단이 잘못 있었고 책시하여 뽑을 때에도 편사가 많았으므로 국가에서 과실을 설행하는 뜻에서 그 이름과 실속을 비교하면 크게 서로 어긋나니 혁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단다. 천거 멸시는 파방하고 무과는 여전히 파방하지 말라. 사실은 논한다. 과거의 제도는 유래가 오래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은 다만 일정한 자객에 구애 없이 어진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선왕의 일을 보면 어진 사람을 찾는 방도에 있어 항식을 벗어나지 않았으나 비상한 명이 있기도 하였다. 따로 과거의 명목을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고 그 인재를 얻는 실제에 있어서는 주나라의 향거 리선과 다름없이 과거에서 뽑힌 선비와 같이 뽑았었으니 도리어 아름답지 않은가? 이제 혈량과에 든 사람이 죄다 착하지는 못하나 저들이 이처럼 이름을 얻었다며 그 스스로 닦는 것이 의당 어떠하겠으며 스스로 힘쓰는 것은 어찌 마음을 놓고 게으리하여 남의 웃음을 살 수 있겠는가? 또 왕자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니 이 과거에 된 사람에게 각각 마땅한 직임을 맡겨서 능한 사람은 쓰고 능하지 못한 사람은 물리친다면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처음에는 설치 않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는 혁파하지 않을 수 없어. 한 해도 넘지 못해 스스로 설치했다가 스스로 혁파하니 우리 임금이 뒷날에 비평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남곳 이유청이 의정을 사면해 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답하기를 근래 조정의 일이 거의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까닭은 오로지 내가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이 커지고 나서 그 사람을 죄주니 도리어 부끄럽다. 그러나 예전에 순임금이 사흉을 주벌한 것은 순임금이 주벌한 것이 아니라 죄가 사흉에게 있기 때문이니 이는 바로 천하의 공범된 마음이다. 접대 알렸다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임금이 혼자 결단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처음이라 삼공이 힘써 나라의 일을 도모해야 할 때이라 경등이 삼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므로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다시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참, 사용에까지 비교를 하고.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11월 30일에 일변이 있었는데 관상감이 아래지 않았다. 대저 지진 따위는 곳에 따라 일어나므로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일월 성씨는 천하에서 같이 보이는 것인데 관상감이 몰랐다면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고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바경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권벌은 군수가 되었다가 질에 갈렸는데 수년이 못 가서 갑자기 이품이 올랐으므로 아주 외람하니 낮춰 제수하소서. 전자의 한충이 권탁의 소를 입게 하였는데 그때의 성지 중에 무색하여 찾기를 청한 자가 있었으며 궁금은 본디 엄숙한 곳인데 접대 유생들이 골성에 마구 들어오고 문을 지키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는데도 수문장이 막지 못하였으니 모두 추위에 가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충이 권탁의 일을 입게 하였을 때 권벌이 승지로 청하였다. 동료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는지 정원을 시켜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수문장은 과연 추구해야 한다.
본래 이런 병조가 많았는데 그때 유생들이 마구 들어왔을 뿐 아니라 조사 중에도 불쑥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그때 병조에서 입직한 당상 난관을 모두 추구하라. 박영, 권벌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노선의 후궁을 희양하는 절목은 이미 전래에 있거니와 폐조의 쑥이로는 오직 곽씨, 윤씨가 살아있으니 전래에 따라 희양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남군을 의정부 좌이정으로 이유청을 우이정으로 정광표를 영중추부사로 김전월 판중추부사로 이계명을 좌찬성으로 한세환을 우참찬으로 심정을 이조판서로 한형윤을 한승부 판윤으로 한효원을 형조참판으로 이사균을 공조참판으로 이행을 홍문관 부재학으로 허지를 전한으로 서후를 사헌부장령으로 김영을 은교로 삼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시사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남군 이유정이 두 번이나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남군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대제학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가선 이상에 있는 자가 두세 사람인데 죄받은 무리에 들어있고 최숙생, 김안국, 유운 등을 가리킨다. 그 밖에 마땅한 사람을 모릅니다. 통정줄에는 오직 이 행위 인물이 매우 마땅하나 품계가 낮습니다. 신이 덕건대 세종조에서 신장, 신석조 등이 다 가선 가정으로서 수 대제학이 되었다 합니다. 이런 전개가 있으나 이행의 작업은 가선에도 못 미침으로 아뢰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는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대제학의 직임은 오래 비워둘 수 없으며 이행은 전에 가선이 되었다가 도로 개정되었으니 이제 이행에게 가선을 제사하여 수 대제학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권턱을 물색한 이를 상과에 아뢰기를 권벌이 정원과 함께 의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수방하고자만 말하였고 물색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날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이것은 과연 권벌이 한 말이다. 거기는 간략하게 기록되었으나 물색하여 수방하자는 뜻이다. 또 작상은 사람마다 의논할 수 없는 것인데 근래 조정의 일이 많이 글러진 것은 다 이 배단 때문이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신이 구제하고 대간이 규관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마음대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의 최숙생이 중국에 가게 되었으나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않으므로 조정이 그 죄를 온정하여 파직하였는데 그 뒤에 권벌은 고신을 도로 주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일이요 승지가 청할 것이 아니다. 전자의 남건이 예조 판서를 사직했을 때 환충은 아뢰기를 갈아서 찬성으로 옮겨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한충이 마음대로 아랠 것이 아니다. 한충이 아랜 익명서의 이런 부자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데 권벌을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찾기를 청하였으니 추고해야 한다. 정원은 후술의 직임에 있으므로 출납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한충이 아래내를 막지 않았으니 그때의 승리를 모두 추구하도록 하라. 조광조 등을 정죄할 때 김근사가 승리로서 분부를 받들어 반부를 쓰는데 한림 최세영이 못하게 막았다. 이것은 구습을 따르는 근래의 패습이기는 하나 상벌은 아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다만 이를 기록할 따름이고 다른 일에 관여할 수 없다.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그날 승리를 시켜 조광조 등의 죄목에 관한 전대를 듣게 하였는데 최세영은 아뢰기를 밖에 나가서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지어야 합니다. 어찌 임금 앞에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판부할 때에 또 아뢰기를 대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승지 성문이 아는 일이다. 즉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징계하지 않으면 젊은 누리가 앞으로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시종 대간이 다 이를 말할 때도 사간이라도 말할 수 있다. 말할 때라면 사간이라도 말할 수 있다 하였다. 최수영이 반듯한 준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알아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8일 모인 5번째 기사. 건부가 한충을 형신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다만 권불이 수방을 청한 줄을 추구하고 다른 승진은 익명서를 아른 죄만을 추구하였다. 이제 한충의 초사를 보면 정원이 다들 성명이 없기는 하나 이는 뜻이 있는 선비일 것이니 아뢰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 뜻을 성지들에게 주문하라. 또 권벌은 한충이 속인 말을 듣고 따라서 찬양하고 수방을 개청하였으니 상세하게 한충이 한 말에 의거하여 주문하라 하였다. 한충이 옥중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이 지난 무인년 여름에 청주로 병든 어미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직산을 지나는데 길가에 섰던 사람이 신의 이름을 불러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신이 이상히 여겨 말에서 내려 그의 이름을 물으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매 안에 글을 내어 신에게 보이므로 신이 더욱 이상히 여겨 다시 이름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말에 태워 동행하여 진 위에 이르러 현령 권옥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을 애써 물었으나 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제 그대의 말을 듣고 아울러 그대의 글을 보니 참으로 뜻이 있는 선비인데 어찌하여 골하에 가서 이 소를 치니 옳이지 않는가? 이름을 숨기는 것은 좀 기괴하여 바르지 않다 하니 답하기를 이 글의 뜻을 그대가 성대에서 아래어 베풀며 먼 곳에 한면 선비가 친히 올릴 것 없고 내 이름도 따라서 알 수 있다 하였으며 날이 밝기 전에 드디어 그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신이 혼자 마음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인데 포부는 있으나 명예를 기피하느라고 펴지 않으며 그 글에 언급한 것이 현실 시조에 거슬리지 않는 듯하다고 생각되므로 가지고 예고를 하여 정원에 가서 승지에게 보이고 그 일을 죄담하라고 또 이 글에는 성명이 없고 마구 헐리었었는데 위에 이래기에 괜찮겠느냐고 아래기에 괜찮겠느냐고 물었는데 성지가 펴보고는 그 기특함을 걷고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선비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아뢰니 임금께서 곧 성지가 신으로 하여금 면대하여 아뢰게 하셨으므로 신과 건불이 함께 들어가 그 수미를 아뢰고 건불이 따라서 그 사람을 찾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생 정원이 신의 집에 와서 묻기를 길에서 만난 사람의 형색이 어떻더냐 하기에 신이 낱낱이 말하 했더니 정원이 말하기를 이는 나와 친한 사람으로 이름은 권탁인데 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 하였습니다. 신이 곧 찾아보고 묻기를 어째서 올라왔느냐 하니 답하기를 나를 찾으라는 분부가 계셨다는 말을 듣고 놀랍고 송가여 할 바를 몰라 올라와서 듣고 보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널리 질문해보니 과연 고인이 아니었으므로 곧 정원에 가서 곰돌을 만나 그 이름과 그 사람됨을 분명히 말하여 위에 아래게 하였습니다. 신이 당초에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대간 시종은 임금의 이목이 되므로 조야에 들으나 들며 듣고 본 모든 것은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다 아래야 임금의 은택이 내리고 백성의 고통이 이르 아뢰어지며 언로가 환히 열려서 상하가 막히는 것이 없게 되어 아마도 성명이 부지런히 대우하시는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글에 불괴를 꾀하거나 살인을 꾀하거나 함인을 꾀하는 따위 부도한 일이 있어 스스로 이름을 숨겼다면 과연 끊어버리고 전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거기에 말한 것은 다 현시의 패단이고 도리어 부도한 말이 없었습니다. 부도한 일이 있다면 권탁이 어떻게 면대하여 말할 수 있겠으며 신도 어찌 의심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정원은 더욱 정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명께서 저량하여 살피셔도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성지에 어진 사람으로 비겨서 속이 아뢰었다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신이 권탁과 전에 사통한 것이 있어 짐짓 이름을 말하지 않고 청거한 듯하여 드디어 속인 것이 된 것입니다. 신이 참으로 그러하였다면 용납될 수 없겠으나 신이 권탁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성환역의 역자가 알고 그 이름을 알게 된 뒤에는 신급제 정원이 있었으니 그 사람과 권탁을 나오게 하여 뜻밖의 서로 면대시켜 그 사실을 따져 밝히면 정상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9일 계명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9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한충의 죄는 상당한 율문이 없으므로 부득이 대신이 마음대로 뽑아 쓴 죄율에 견주었으나 한충은 대신이 아니고 마음대로 뽑아 쓴 것도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충이 속인 죄는 워낙 크다.
다만 마음대로 한 죄가 이렇게까지 심한 줄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추로 조율하게 하였으나 죄가 이래 이르렀다면 승복을 받아서 조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추가해 승복한 뒤에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밤에 달무리가 지고 백기가 달을 꿰었는데 기어의 형상을 그려서 바치게 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기후를 살피는 중실은 당초에 김안국이 건백하여 시험하고자 한 것은 곧 끝났는데 영사 정광필이 널 행하여도 무방하다 하므로 이제까지 예전대로 두고 폐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왕 때에도 시험함 곧 파하였으니 워낙 늘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도 이미 고홈하였는데 끝내 그만둘 수가 없는가? 관상감 제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기일까지 부임하지 않은 수령에 대해서는 본디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근래 수령들이 거의 다 기일 전에 부임하지 않아 따라가는 말이 머물러 기다리기에 괴로움을 당하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이 법을 더욱 밝혀서 기일 전에 부임하게 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병조에서 직첩을 거둔 인원이 매우 많으므로 내일 편전에서 대신과 함께 경중을 의논하여 도로 주려하니 그리 알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기를 기후를 살피는 중실은 선왕 때부터 혹 동직 때의 황종의 율만을 시험하였는데 황종은 12율의 근원이므로 이 율만 시험하더라도 12기가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를 점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뒤로 동지의 율관만을 묻어서 그 기를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5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빈이 아뢰기를 한충의 죄는 조광조 등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일로 추구하고 조율도 다르니 어찌하여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다른 일로 추구하더라도 절로 큰 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저들이 전례에 따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하며 이빈이 아뢰기를 전일 서기한 사람들에 대하여 황표를 붙일 때 김정국에게는 붙이지 않았으나 이제 들으니 김정국은 저들이 죄받았을 때 봉장으로 치게 하였다가 저들의 죄목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도로 가져오게 하였다 하는데 그 소장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은 마음에 주장이 없어 매우 우혹함으로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 들으니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홀로 죄받지 않았다 합니다. 이청은 본디 굳은 마음이 없어 한결같이 저들의 지위에 따랐으니 워낙 셀 것도 없으나 국가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습니다. 종친의 일은 시산정 이정숙의 무리이다. 당초에 서기하였으나 임금께서 결단할 거절을 정하셨으므로 감히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들으니 바른군은 그때 한밤에 종친부에 가서 종친들을 모았으므로 왕자군으로 하여금 놀라고 두려워 전도하게까지 하였다는데 그 까닭을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일 죄받은 사람이 좌못 많아서 인심이 안정되지 않는다. 대저 조정이 안정되고 나서야 인심이 절로 안정되는 것이니 이제 다시 그 무리를 찾아내어 죄주면 인심이 더욱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청 김정국은 저들과 다름이 없는 자인가?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면 또한 옳지 않을 것이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김정국 이청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이 아직 높지 못하므로 저들에게 부쫓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찾아내어 죄준다면 인심은 안정될 기약이 없을 것이며 더 죄주지 않더라도 저들의 잘못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의 상소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스스로 그 상소가 그러다는 것을 알고 도로 스스로 가져갔으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마땅하다. 다만 종친의 이런 전일 대신을 면대했을 때 다들 불가하다여 귀양 보내기를 매우 어렵게 여기므로 고심만 빼앗고 말았다. 바른군이 한 짓이 이러하다면 죄가 과연 중하다 하며 이빈이 아뢰기를 바른군은 다른 종친의 예로 죄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조종의 종령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미 매우 심한 들을 제거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더 죄준다며 가혹할 듯합니다. 하고 집이 요간히 하려기를 전일 사격대에 빠뜨린 것이 많이 있어 저들도 나보다 심한 사람도 많이 적히지 않았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으나 김정국이 상수한 뜻은 역시 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무리를 끝까지 다스린다면 인심이 과연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파른구레이는 매우 놀랍다 하며 유관이 아래기를 정치는 국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인데 파른구는 그때 종일 한문 밖에 와 있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시간관 유보가 아래기라 과거는 공정하지 않았으나 안됩니다. 혈량관은 이미 혁파하였으나 이제 듣건대 별거도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무리가 들끓는다 합니다. 그때 남군도 시관이었는데 어찌 공정하지 않았음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한 것이므로 혁파하기 어려운 듯 하기는 하나 공정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혁파하지 않는 것도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거와 혈량과는 차이가 있다. 대간이 미리 문제를 넣어서 시험하였다 하나 이것은 한두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어찌 과정에서 모두들 그 문제를 알았겠는가? 공정하지 않게 과거에 던 자를 적발해 삭제해야 하며 한 사람 때문에 온 과방을 혁파할 수 없다 하며 남건이 아래기를 신과 안당이 함께 시관이었습니다. 저둘이 한 대책을 보고 매우 칭찬하였으나 신과 안당은 이그런 과정이 맞지 않는다 하였는데 저들은 다 이 대책은 떨어뜨릴 수 없다 하므로 신도 나약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대저 과거 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론에 맞아야 하는데 저들이 그 대책을 보고 문득 칭찬하는 것이 마치 지은 사람을 아는 것 같았고 신도 인물이 유효하다면 문사에 있어서는 혹 넉넉지 못하더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또 문제를 낼 때 기습이란 제목을 주장한 자는 김식이었으나 문제를 지은 것은 무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이니 미리 문제를 냈다는 것은 매우 헛된 말입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그때 시간에게 공정하지 않은 자란 물으면 알 수 있겠으나 대저 책문에는 규구가 있으므로 문제의 뜻만 같으면 문자에 혹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대략은 다를 것이 없는데 저들이 이미 문제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일러주어서 그 사이에 미리 들은 사람은 다 과거에 들었다니 이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늘 문체가 매우 예스럽지 않은 것은 다 저들이 창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을 만드는 자는 옛글을 본뜨리 하되 괴격하기를 힘썼는데 옛글의 문체가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촌야의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행이 올라오면 이행은 전에 내쫓겨 외방에 있었는데 이제 대제약을 제수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문체를 바꾸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성조에서 서곤체를 고쳤는데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전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규례인데 그때 정원이 대간을 많이 의망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정원의 잘못일 뿐 아니라 나의 낙점도 그릇된 것인데 대간이 들어간 것도 매우 옳지 않다. 그 과방 가운데서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인가? 이미 혈량과를 혁파했는데도 또 이 과방을 혁파한다면 역시 사람을 쓰는 데 있어 부족한 듯하다. 홍문관 사관에 거론이 많이 있는데 이 과방이 정해지고 나서야 홍문록을 만들 수 있으니 공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대간에 뽑아서 아뢰어라 하매 남건이 아뢰기를 공정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남의 손을 빌어 지은 따위와는 같지 않고 다들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다만 괴벽할 뿐이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글은 괴벽하더라도 공정하게 뽑았다는 괜찮겠으나 이는 사정을 용납하여 미리 짜고 한 뜻이 있으므로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만 삭제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역시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사람 때문에 혁파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하며 이빈이 아뢰기를 사관에서는 이 과방이 공정하지 않다 하여 간택하여 하지 않으나 임금께서 간택하라 하시면 간택할 것입니다. 홍문록이야 어찌 이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제주 없이 급제한 자가 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그 시관이 공정하게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방은 매우 공정하지 않으므로 물리가 들끓어 퍼져서 극구 비난하니 이렇다면 10번 혁파하더라도 안 될 것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과방에 든 사람은 사관에 대하여 주의를 얻었으니 사관이 혁파하지 않으려 한다면 위에서 간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혁파하지 않는다면 사관이 어찌 간택하지 않겠는가 하며 동지사 신상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남의 손을 빌어 제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삭제하고 말았으니
이 과방도 공정하지 않은 사람만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자주 혁파하면 앞으로 낚지하는 자가 서로 선동하여 유언을 퍼뜨리 혁파를 하기를 바랄 것이다. 전일 혈령가를 파방할 때에도 대신이 반드시 뒤패단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더구나 이 과방이겠는가? 공정하지 않은 자를 삭제해야 한다 하며 유보가 아뢰기를 송태종이 문형은 공기인데 어찌 사람 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자가 남아있으면 역시 뒤패단이 있을 것이니 망설일 것 없이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 과방은 초시 때에 신도 사관이 시관이 되었는데 수시관은 최숙생이고 그 나머지는 김구, 김식, 박훈 등이었습니다. 문제를 낼 때 저들이 신등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사사를 의논하여 시책을 내었으므로 신은 당초에 책제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사요 공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러하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 일은 조옥군도 압니다. 조옥군도 시관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향거리 선의법은 그 패단이 공정하지 않기에 이르렀으므로 역대에서 다 과거를 공정한 것으로 삼았고 정자도 사람을 뽑는 데는 모름지기 과거로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근래 과거가 구선만 따르고 구차하며 공정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파방하는 것이 한때의 패단이 된다 하여 혁파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패단이 앞으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참장관 조옥곤이 아뢰기를 승문원이 간택된 뒤에야 타관에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듣건대 승문원이 간택하여 하지 않는다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대신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다. 아니 남군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 신의 주의입니다. 전시때 남군도 시관이었는데 조광조, 김식 등의 말에 따라 성수종을 뽑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러나 혁파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전에는 사관에 건지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지관이 하나도 없다 합니다. 두 과방을 잇따라 팍파하면 아마도 조정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후세에서 이것을 빙자해 전례로 삼으면 그 패단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둘에 그치지 않으니 온 과방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관이 간택하려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방만 혁파하여 공정하지 않은 패단을 씻어버리면 명일에 또한 크게 거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람들이 다 성수정을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삭제하는 패단은 파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삭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쓰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의 분부가 마땅하십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신상이 과거에 급제할 때 정소종도 삭제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함께 의논하여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남행에 골원이 많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홍문관이 감당할 만한 인원이 없으므로 이처럼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신이 전에 홍문관의 남행으로 채워졌다가 5년 뒤에야 박사가 되었는데 그때 재상들은 오히려 갑자기 오른 것이라 하였으며 성희아는 남행으로 종사하여 홍문관 정자였다. 9년 동안 오래되었는데도 당시에 역시 나이 젊고 그래 능한 사람이라 하여 뽑아서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남행이 된 지 오래지 않아 조승하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래 갑자기 오르는 폐단이 있으므로 그 직임을 맡은 자가 내가 이 직임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현재의 직임을 돌보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직임에는 경중이 있고 일에는 대소가 있는데 성종조에는 그 경중 대소에 따라 사람을 각각 적당하게 임용하였으므로 죄다 착하지는 않더라도 온갖 벼슬이 직분을 다했습니다. 그네들은 그렇지 않아서 조금만 험이 있는 사람이면 배척하여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므로 각사의 관원에 권론이 많으니 어찌 이 일대에 인재가 없어서 그 벼슬을 비워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후세에도 듣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늘의 패단은 의논이 조정에 달려있지 않고 전혀 대간에 달려있는 것이며 대간이 자주 사직하는 것은 그 패단이 더욱 심하다 하며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언책을 맡았는데 어찌 언책을 맡고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사직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도 말할 만한 때가 있으나 그늘의 패단은 의논이 전혀 대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함에 신상이 아뢰기를 대감과 대신의 말은 임금께서 절충해서 서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정사를 어지럽혔다는데 이제 다들 내쫓겼으므로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던 때 조정이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임금의 소치인데 근자의 저들이 죄받은 뒤로는 임금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으니 신은 언변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들도 당초에는 드러나게 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모든 일을 다 옛것을 본떠서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그 그름을 알더라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나도 저들이 네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줄 몰랐다 하매 난관이 아뢰기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린다 하였으니 대간이 아뢰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천고로 육조의 난관이 되었거나 백집사의 직임에 있는 자가 과연 많으나 죄다 개정하려 하면 조정의 인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 쓸만하지 못한 자만을 가려서 개정하도록 하라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저들을 죄준 것은 조정을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자라면 예전대로 두고 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 한 나라의 문제, 경제 때에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것은 순수한 풍속입니다. 인물을 논하는 것을 일삼는다면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근자의 관적이 외람함으로 인심이 승복하지 않으며 국사도 굴러갔습니다. 선일 배척받은 사람들이 어찌 주에다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들이 구인을 물리치고 오로지 청거된 사람을 임용하였으므로 청거된 사람으로서 수령이 된 자가 사리를 몰라 마치 시동처럼 앉아 있었으나 그때의 대신들이 그 이름을 알더라도 그 세력이 치열하므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임금께서 이미 그 시비를 환히 살피셨으니 현우가 섞여서 등용되게 한 것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당초에 사람마다 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서 쫓았으나 이제 이미 호우를 정하셨다면 인심이 스스로 시비를 알아서 허물을 고칠 것이니 반드시 개정할 거 없습니다. 하고 특징과 홍숙이 아뢰기를 증거된 사람이라여 일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물이 어지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김정국은 전일 황해도에 있을 때 개청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김정국이 노아에 사직하고 떠나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대개 세력이 치열함을 빙자하여 머리서 조정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니 이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적함서는 소견을 아뢰고 해조가 그 가부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김정국이 제 말을 좋지 않았다에 노했다면 매우 옳지 않다. 그때 하서하여 불과한 뜻을 일렀거니와 이제 추론할 수는 없다. 또 전일 서계한 사람을 낱낱이 추론한다면 아마도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정국 이청은 대간이 물리에 따라서 아뢰었을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미 그의 경중을 의논하여 주의 주었는데 이제 다시 다스린다면 의심이 얼고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종친의 죄는 파직만 하더라도 되겠으나 바른군은 다른 예에 따라 논할 수 없다 하며 신상 홍숙이 다 아뢰기를 이미 파직하였으니 다시 죄 주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종친이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겠으나 바른군이 한밤에 한 일은 매우 놀랍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김정국 이청은 그 죄를 추론하면 인심이 반드시 위구할 것입니다. 심한 자만 제거해야 하고 일체 다스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리가 있으므로 대간이 아뢰었을 것이다. 별신은 대간이 공정하지 않은 자를 뽑아서 대신이 결단해야 한다 하며 유관이 아뢰기를 뽑기 어렵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혁파하면 안 됩니다. 하였다. 서곤체는 시체의 하나이다. 오대 송초 사람들이 당때의 이상은의 시체를 본떠 고사를 즐겨 쓰던 체이다. 양억 등이 창화한 시집에 서곤 창화집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이 서체를 서곤체라고 한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올리온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간이 경연에서 나에게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늘 내가 대간과 논란할 때 자신을 책망하는 뜻을 조금은 보였으나 대간 시종이 아니라면 모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정호는 자신을 책망하는 전지를 지어서 아뢰라.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5일 어리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 좌의정 남건 의정 이유청 좌참찬 한세원 등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근자에 일변이 거듭 나타나 지난달 금음에 일변이 있었고 이달 24일에도 있었는데 재변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일변은 더욱 놀라운 것이니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문헌 통구를 두루 상고하니 겨울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제철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고종 때에도 곡콩의 변이 있었는데 그늘의 무지개가 이것과 같았습니다. 대저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으나 이것이 어느 일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니 어느 일이 잘못되어 어느 재변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상하가 서로 닦으면 또한 재변을 상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늘에 주의받은 자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대간이 또 김정국 등을 말하였으니 무슨 일 때문에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종족이 동류를 창설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 유청도 부당하다고 하리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 이청을 귀양 보낸 다음에 지나친 것이다 하며 이 유청이 아뢰기를 이제 다시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면 역시 옳지 않다. 대신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며 한 세관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저들을 따랐다면 이제 추론하여 죄다 내쫓는다면 옳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옳지 않겠으나 고신을 빼앗을 수는 있다. 이 두 사람을 버린다면 그 재주가 아깝겠으나 그 잘못을 논하여 후인을 징계해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 사람을 죄 주더라도 이 밖에도 많이 있으면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 어찌 아뢰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정죄된 뒤에야 다시 다른 사람을 거론하여 아뢰지 않을 것이다. 하매 남건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며 의구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병조에서 직첩을 거둔 인원이 매우 많은데 늦추고 결단하지 않으면 뒤에 쌓여 밀리는 것이 많을 것이니 대신에 경중을 의논하여 결단해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천도는 10년이면 변하는 것이니 죄 받은 지 오랜 자는 임금도 관용해야 하나 죄가 중한 자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임금이 그렇다. 하며 남건 등이 초안을 상고하여 그 경중을 의논하여 황제를 붙였다. 별씨를 혁파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파방은 중한 일입니다. 성수종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 삭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삭제하고 혁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정하지 않은 자를 삭제하고 분관시키도록 하라 하고 파른군 이경은 먼지방에 붙여 하고 김정국 이정 고신을 빼앗고 성수종의 이름을 과방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진저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5일 올리오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공조 참판 이 사교는 마음 쓰는 것이 순정하지 않아 육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조 정랑 노필은 청거되었다고는 하나 실로 행금이 없습니다. 연원 찰왕 김태암은 유곡 찰방 김윤내신 경안 찰반 윤상림 희릉 참봉 봉청상 등은 종처럼 김식을 섬겼으므로 조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개차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박영은 청거되었을 뿐 아니고 조정에 배설한 지 이미 오래니 개정할 것 없다. 이 사견의 심수는 알 수 없으나 전일 시종으로 있었던 것이 이미 오래니 어찌 공조 참판이 될 수 없겠는가. 노필은 전일 시평으로 있을 때 보건대 그 사람됨이 순우한 듯하여 청거된 사람 중에서 쓸만한 자였으니 그 행실은 알 수 없으나 개찰 것 없다. 김태암 등은 그다 미관인데 일체 출원하면 인심이 소유할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사견이 부재학으로 있을 때 조광조 등이 사심없이 나라를 위하여 지치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은 그러다 할 수 없으니 이렇게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임금 앞에 아뢰었으므로 이런 논계가 있었다. 준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5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정교하였다. 한충은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과 사귀어 분비가 되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가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맺혀가여 성세로 의지하여 권세가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후진을 인도하여 괴격이 버럭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중이 날로 흘러가게 하였으나 조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 뜻으로 건부에 명하여 신국하게 하라.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6일 병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를 내렸다. 대략 이러하였다. 저때 조광조가 정사를 어지럽힌 것은 신진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감히 마음대로 한 소치기는 하나 진실로 내가 자세에 따라 실속을 요구하지 못하고 자세를 뛰어넘어 발탁하여 제재하는 바가 없어 교만하고 방자하게 할 수 있게 한 데서 말미암았다. 더욱 만연하여 그의 도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죄주와 형벌이 대부에 미치고 시종을 나누어 귀양 보내기에 이르렀다. 어찌 내가 하고자 한 바였겠는가.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 늘 가슴 아프고 매우 자책하나 지난해는 미칠 수 없고 작년은 오히려 미칠 수 있으니 신하들과 화평을 조정하기 힘써 국맥을 연장하기를 기약할 것을 바란다. 내 뜻을 잘 알아서 중에 효유하라. 뭐라는 거야? 중종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8일 모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니 다 아랜대로 윤호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은 심하게 다스릴 것 없는 것이니 대간이 네 뜻을 생각해야 한다 하였다.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8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 조화 이정이 경연에서 그늘 문체가 예스럽지 않으니 이 행이 오거든 이 그릇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미처 가부를 말하지 않았었다. 정원은 이 행이 올라오거든 곧 이 뜻을 일러서 조화이정과 함께 문체를 바로잡게 하라.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건부가 한충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니 김정등이 전례에 따라 장 100을 치고 절도에 안치하라고 명하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선산에 안치하는 김식은 거제 입에해야 하므로 본부에서 서리를 보냈는데 김식이 그 밤에 달아났으므로 찾아서 잡게 하였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습니다. 선산의 관리는 달아나게 하였으니 추고 하소서는 임금이 수포 절목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선산의 관리를 낮추하라고 명하고 또 전교하기를 김식은 황해도 사람이므로 그곳 족친의 집에 들어가 숨었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그 도의 바삐 하사에 빨리 찾아잡게 하고 다른 도에는 일러서 찾아잡게 하라 하였다.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이해에 경의 호구를 통계하였는데 호는 75만 4,146이고 인구는 374만 5,480이었다. 준조 7월 37권 중종 14년 12월 2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 등이 전국 공신 중에 공의 없이 외람되게 기록된 자가 많다에 출삭하기를 청하여 논집하였다. 임금이 전에 이들을 치우치게 임용하였는데 조정의 훈고 중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임금도 그들을 꺼렸다. 이 논의를 일으키기에 이르러 남군이 홍경주를 부추겨 위망의 화가 조석에 다가와 있다고 공동하니 임금이 더욱 억울하여 홍경주에게 여러 번 밀지를 내렸는데 그 밀지는 그의 뜻이 알기 어려운 것이 있고 언서를 섞은 것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기록하지 않으나 그 대개는 이러하다. 임금이 신하와 함께 신하를 제거하려고 꾀하는 것은 도모에 가깝기는 하나 간당이 이미 이루어졌고 임금은 고립하여 제재하기 어려우니 함께 꾀하여 제거해서 종사를 안정하게 하려 한다는 등의 글이었다.